전국의 부동산 때문에 정말로 난립니다. 6월 17일 날 정부가 대책을 발표했었는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나오셨나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몇 가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집값이 굉장히 지금 과열이 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이 과열이 되고 있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과잉 유동성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M2라고 그래서 광의통화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사상 처음으로 지금 3,000조를 넘었었고, 부동자금도 1,100조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주식이 많이 오르는 거하고 결국은 이 수도권 일대의 아파트가 오르는 것은 저는 같은 유동성의 힘에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유동성 이 부분도 이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예.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 유동성이 많이 공급되고 그 다음에 또 금리가 낮고 이런 것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해외에서도 또 거의 비슷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들은 해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나요?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 일본 부동산을 보니까요. 예. 도쿄를 포함한 이제 일본 수도권 주택가격 지수 같은 걸 보면은 올 3월에 이제 100 기준으로 봤을 때 93.6인데 6년 연속 이제 올랐고. 예. 중국 베이징이라든지 상하이 같은 데도 전반적으로 거래 건수가 많은데 다만 최근에 코로나가 좀 심한 미국 매너튼 같은 경우는 아파트 값이 작년 2분기보다 한 17% 정도 빠졌다고 그러는데 나머지 지역들은 크게 코로나의 영향은 없고요. 다만 지금 리츠라든지 주로 오피스 리츠 이런 것들은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저금 영향으로 그렇게 크게 떨어지거나 한 곳은 많지는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국내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17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후에 지금 계속해서 가격이 크게 상승을 해서 6월 17일 날 발표했던 정책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6월 17일 날 나왔던 정책에 대해서 좀 평가를 해주시고요. 어떤 점 때문에 지금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건가요? 6.17 대책은 고강도 대책이었죠. 주로 예.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던 법인 거래라든지 또 비규제 지역의 풍선 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어떤 갭 투자 방지책 예.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강남뿐만 아니라 경기 안산이라든지 인천 충북 청주 같은 데까지도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할 정도로 비교적 규제의 강력화도 의미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대치동이라든지 삼성동 같은 데 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했고. 예. 또 수도권의 투기 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원들은 연말까지 이제 조합 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은 2년 거주해야 된다는 의무 조건. 이게 예. 굉장히 이제 큰 건데 그런데 이제 다만 지금 집값이 오히려 지금 오르고 있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유동성의 힘이 크긴 하지만 이번 6.17 대책은 이제 이른바 투기적 수요는 어느 정도 진정을 시키는 측면이 있을 겁니다. 특히 법인 거래는 이제 많이 줄어들 거예요. 그런데 주로 30, 40대들이 이제 투기와 관계없는 실수요자들의 어떤 집 사기 어떤 열망이랄까요? 열기 이런 부분들은 진정이 되지 않다 보니까 예. 결국 전체적으로 집값이 좀 올라가는 모양새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대책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보다는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가장 근본적인 거는 거기라고 보면 되고요. 다만 이제 일반 실수요자들은
이제 대책이 나올 때마다 예. 잠시 주춤했다가 계속해서 또 오르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다 보니까 예, 그렇죠. 우상향에 대한 어떤 강한 믿음들도 결국은 이런 과열의 어떤 뭐 또 다른 어떤 원인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 계속해서 당정도 마찬가지고 계속 추가적인 부동산 대책을 지금 논하고 있습니다. 그 대충 지금 얘기되고 있는 걸로는 이번은 아마 세금이 주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나 단기 매매자에 대해서 굉장히 높은 그 세율의 그 세금을 물리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지난 12월 달에 내놨다가 그 국회에서 통과가 되지 않았던 종부세 부분도 아마 이게 손을 보고 이렇게 할 걸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나올 걸로 예상되고 있는 그런 그 대책인 어떤 게 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정리를 잘 하셨는데요. 예. 지난 2일 날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이제 찾아뵙고 이제 보고를 했었잖아요. 그때 예, 이제 그렇죠. 문 대통령께서 하신 얘기가 네 가지예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다주택자 같은 어떤 투기성 주택 보유에 대해서 부담을 늘려라. 추가적인 대책이 있으면 빨리 마련하라. 그다음에 공급을 늘려라. 예. 그리고 30대들 특히 이제 생애 최초 집 사는 이 30대들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잖아요. 대출제라든지 청약제도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많으니까 이걸 좀 진정시킬 수 있는 후속 어떤 그런 보완책들을 내놓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한 건데 이 아마 네 가지 테두리 내에서 나올 거로 일단은 보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종부세 부분은 생각보다 좀 세게 나올 거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양도세 이런 거는 단기 양도세 같은 경우는 80% 90%까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런 것들도 아마 이번에 좀 나올 것 같다.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지금 불안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예. 생각보다 이제 주로 이제 수요 억제 처방하고 또 일부 공급 공급 어떤 그런 확대하고 예. 그리고 실수요자 특히 30대들이 철저하게 이제 보호하는 이런 세 가지 방향으로 제가 봤을 때 후속 대책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세 가지 방향으로 후속 대책이 나올 거다 이런 그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이 질문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세금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종부세도 이렇게 손을 보고 이러면 정말 이 부동산 시장의 과열 이거를 좀 잠재울 수 있을까요? 그거는 내용을 봐야 되겠는데요. 예. 근데 지금 유동성이 워낙 많이 풀린 상황이고 예. 집값 우상향에 대한 어떤 집단적 믿음들이 여전히 강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아마 일단 대책이 나오면 다소 주춤하거나 아니면은 거래가 위축되는 양상들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이런 흐름들이 갑자기 이게 바뀔 수 있는지 부분들은 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낸 하반기 전망을 좀 우리가 좀 참조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건설연의 얘기는 전국의 어떤 주택 가격이 지금 하반기에 한 0.1% 정도 오를 거로 예상을 하는데 예. 상반기가 한 2% 올랐어요. 근데 예. 상반기보다는 이제 상승폭이 좀 낮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다만 이제 전세값은 좀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긴 하지만 임대차 3법 이런 거 영향으로 인해서 좀 제법 좀 오를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유동성의 어떤 과잉 부분들이 많이 선반영돼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조금은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시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지금 약간 조급증과 지금 불안 심리가 지금 팽배해 있는 상황에서 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은 특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저는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고 예. 있습니다.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주식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나 모두 다 지금은 유동성과 그다음에 저금리가 상당히 많이 작동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활성화돼서
좀처럼 이제 작동을 안 하는 형태이지만 이 돈의 힘으로 밀어붙인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그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좀 진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가격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울의 집값이 최근 뭐 상승한다라고 하는 보도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보면 거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상태인가요? 서울 아파트 거래가 이제 좀 일종의 바로미터나 풍한계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6월 통계로 보면 아마 10,000건 정도는 아파트 건수로 봤을 때 예. 넘을 거로 보입니다. 아직 이제 통계가 안 나왔긴 했는데 예. 이 10,000건이면은 굉장히 과열건에 해당되는 어떤 기준치로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예. 이제 지금이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예. 그런 불안 심리 그리고 조급증 이게 결국은 시장에 지금 가장 주요한 어떤 하나의 흐름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조급증이 하나의 그 패턴이 돼버렸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 동안에 보면 그 수도권하고 그 다음에 또 지방하고 이런 게 굉장히 또 이원화돼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거든요. 서울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수도권하고 또 다른 지방하고 이런 데는 현재 지금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방도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빠지지는 않았고요. 예. 지난번에 뭐 대전이라든지 지금 청주 같은 데를 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할 정도니까요. 근데 예. 지방도 생각보다 많이 올랐는데 지방은 좀 편차가 좀 큽니다. 아니 예. 우중불통하거나 아니면은 뭐 세분화되어 있다고도 얘기를 하는데 수도권만큼은 그렇게 시장이 뭐 좋지는 않지만 예. 대체적으로 뭐 그나마 온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좀 안 좋은 지역들은 가령 뭐 제주라든지 그다음에 원주 이런 데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은 여러 가지 뭐 중국 뭐 차이나머니의 영향이나 아니면은 뭐 올림픽 따른 뭐 공급 과잉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서 좀 침체를 보고 있지만 대체적으로 지금 올 상반기만 본다면요, 뭐 서울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시청자분들께서 집을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실 텐데요. 집을 구입하는 시기 언제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을 거야. 좀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이제 장기 무주택자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55점 이상이 가점이 된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쌓아온 가점이 아깝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집을 사버리면 가점이 뚝 떨어지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이 좀 문제인데 대책이 아마 이달 뭐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일단은 좀 한 달 정도만 좀 기다려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정부 정책을 보고 판단하셔도 될 것 같다. 예.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만약에 사시더라도 꼭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호가 거품을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 지금 막상 중개업소에 한번 가보시면은 실거래 가격하고 호가하고 심지어 비싼 데는 2, 3억, 4, 5억씩까지도 차이 나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그거 덜컥 사버리면 내가 상투를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은 호가가 너무 부풀려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옆단지하고 그다음에 실거래가를 확인한 다음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무턱대고 나온 매물을 시세라고 생각하면은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이었습니다.